안녕하세요. 이정문 세무사입니다. 아직 책을 쓰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책을 쓸 예비 작가님, 몽당연필님, 김윤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를 보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몽당연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왜 닉네임이 몽당연필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좀 착실하거나 성실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놓지 말고 계속 해보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몽당연필님에게 주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몽당연필님께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서 네, 거의 지금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메뉴가 여러 개 있지만 뭐 아침 시황도 있고 뭐 장마감 또 시황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조회수도 우리 카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회수 메뉴가 바로 상승률 탑 30인데요. 네네. 상승률 탑 30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금 하고 계시죠? 횟수로 4년이 꽉 차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뭐 예비 저자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권 내신 분들 원고 뭐 한 300페이지짜리 책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우리 몽당연필님께서 만약에 탑 30 쓴 거를 다 엮는다면 책이 10권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탑 30의 분량이 A4 한 3, 4장 되죠. 한 3, 4장. 네. 그러면은 1년이 365일 중에 주 5일만 해도 한 250일 되니까 52주잖아요. 52주에 5일이면 250일이거든요. 250일이면은 1년에 2페이지만 잡아도 500페이지. 4년이면 1000페이지예요. 책 3권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탑 30을 하면서 네. 좀 처음에 했을 때와 지금 4년이 된 우리가 보통 생활의 달인을 보면 꽈배기 만드시는 분들도 처음보다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무감부도 하시잖아요. 초반 만드시는 장인들도 그렇고 우리 탑 30의 장인인 몽당연필님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과 집중력이 들었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덜 해도 똑같은 퀄리티의 탑 30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3시 반 장이 끝나지만 저는 오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그때는.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과거에 움직였던 재료와 오늘 분석하면서 또 오늘 움직이는 재료를 한 번 더 보면은 시간은 거의 반 이하로 줄었고 이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저랑 마인드가 이제 점점 비슷해지네요.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블로그 했을 때부터 블로그 이웃들 또는 뭐 유튜브 이웃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 공개를 하지만 결국 그 공부를 하는 건 저고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자기 자신이죠. 근데 그것들을 무료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거고 탑 30을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정말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그 결과치는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심플합니다. 가장 심플한 게 최고인데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그날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뜻인데 주식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수급이 몰렸다는 거고 수급이랑 똑같은 말은 돈이 몰렸다는 뜻이고 돈이 몰린 쪽에 기회가 당연히 1%더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승률 상위 시장에서도 이거 다음 이거 이게 끝나면 이 순환이 어디로 움직이고 지도 그려지듯이 좀 보이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남들보다 먼저 그다음 남들보다 빨리 나온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매매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매용 종목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실체가 중간중간 계속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를 매일 포착함으로써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되고 중간에 또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상승률 상위를 분석하는 건 돈이 어디에 몰렸고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단기 매매 종목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 종목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데 설명 중에 실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그냥 개인 성향인 네. 것 같아요. 네. 개인 성향인데, 시장이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테마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치 투자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양쪽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게 서로 옳다 그르다 문제가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는, 처음부터 질문조차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나태함이나 약간 익숙해짐에 빠지다 보면은 원래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실체가 없다, 이거는 등한시하거나 이런 이제 약간의 올드한 이미지, 꼰대 이미지로 약간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조금 개인적으로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모르게 실체 이런 것들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낸 용어인 건가요? 뭐 누군가는 당연히 뭐 테마주라고도 하고 개별주라고도 하고 가치 투자라고도 하고, 뭐 가치 투자랑 실체랑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테마주도 실체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절대 싸우지 말고 그 싸울 시간에 분석 더 하고 돈 버는 게 최고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다들 각자의 입장이나 성향에 따라 그냥 다른 문제라서 그냥 인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쓴 삼박자 투자법에서는 정보 분석,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위주로 이렇게 좀 종목 분석을 하면 좋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탑30은 아무래도 정보 분석을 위주로 좀 분석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주로 어떻게 찾나요? 예를 들어 오늘 상한가,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쳤다. 그럼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친 재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당연히 HTS 상의 종합 뉴스창. 거기서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확대를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보고 다투도 들어가 보고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데이터 상이라든가 다 찾아보고, 그래도 재료가 없으면 저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추정.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탑30을 했던 종목 중에 가장 좀 예를 들기 쉬운 종목, 이 종목은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찾아서 정보를 찾았다라는 걸 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 술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 당뇨 걸리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포금을 해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최근엔 술을 많이 안 먹고 있습니다. 주정이라고 하잖아요. 주정, 그렇죠. 네, 술 만드는 원료. 주정 사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네들의 사업자를 꾸려가는 쪽인데, 주정 사업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돈 버는 데는 다 달라요. 주정에서만 돈을 버는 퓨어한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실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걔는 돈은 골프장에서 벌어, 반은 주정에서 벌어. 시장의 가치 움직이면은 시장에 인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상승률 시장에서는 그게 기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정 사업자들 간에서 등락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주정 쪽 사업이 성장이 플랫하면은 퓨어한 애들은 큰 부각이 없을 것이고, 골프장 사업 같은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쪽에서 성장이 올라와서 실적이 올라온다면 그런 애들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밸런스드 아카데미 카페에서 실제로 올린 걸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매일 올리는 게 이제 일간 탑30이지만 월간도 올리고 또는 뭐 반기가 끝날 때마다 올리는데 6월 30일 날이 딱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었죠. 네, 녹화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6월 30일 날 각성에서 올려주신 상반기 마감 탑30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좀 굵직한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각의 용도가 다른데, 일간 상승률을 본다는 얘기는 내일의 매매 종목을 좀 찾기 유리한 것일 거고, 상반기 상승률을 본다는 얘기는 1년의 절반이니까 굵직하게 상반기에 어떻게 움직였고 그들 중에 또 앞으로 더 갈지 또는 안 움직이는 애들이 갈지 좀 그런 유추하는 거니까, 상반기 상승률에서 좀 포인트 되는 종목들만 몇 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반기 상승률 1위는
이스타코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좀 사실 생소하긴 합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880% 8배 올랐는데. 근데 뭐 하는 회사인데, 그럼 정보 분석상 뭐 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애매합니다. 임대 사업도 하고요. 교육 사업도 하고요. 8배인데 지금 올라서 시총이 2천억대가 됐거든요. 그럼 한 2, 300억에서 시작된 거네요. 가장 큰 재료로 생각되는 거는 여전히 대선 정책 관련. 사회 현상이 대선 정책으로 발전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서 일자리 관련 준화, 부동산 현재 현상의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전이 현재 반대 현상이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 중에서는 정말 작은 종목인 이스타코가 부동산 정책 관련 건설주의 이미지를 띠면서 상승률의 상반기 1등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 종목뿐만 아니고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종목군에서 나도 중소형 건설주야, 나도 중소형 건자재주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건설이나 건자재단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재료를 보고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고 똑같은 기조상으로 건설 관련주를 중장기 투자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실체를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죠. 닥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뭘로 돈 버는지는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건자재단이라면 건자재 중에 딱 하나를 픽을 했을 때 거기서 실질적으로 1위로 돈 벌고 있는 사업자, 유리하면 KCC 글라스, 건설의 유리, 자동차의 유리, 페인트나 종합 건자재 했을 때 KCC, 그리고 토탈 인테리어에서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뭐 현대 리바트, 한샘, 하츠, 벽산 이런 것들 내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기본 지표나 현재 차트의 모습이나 차트 정보, 재무 다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단기로 가격 매매도 할 수 있던 게 또 여기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29위에 랭크된 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 몇 퍼센트 올랐나요? 상반기에만 거의 200% 올랐습니다. 200%. 네, 191%. 그 바로 위에가 TK 케미칼이거든요. 196% 올랐는데요. 다 화학업종이네요. 화학업종 내에 이제 섬유 섹터로 나눠지는 쪽이죠. 최근에 지금 딱만 보면 화학업종 내에서 퓨어한 쪽은 약간의 조정세가 조금 더 강하고요. 섬유 쪽은 아직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TK 케미칼은 뭐 화학 섬유와 여러 가지 자회사의 이제 상장권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지금도 이런 화학 섬유 라인의 스판덱스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우려감과 전체적인 화학 업종은 여기저기서 피크아웃이네 마네 뭐 그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화학 섬유 섹터는 아직도 짱짱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가 딱 보면은 전형적으로 제가 대표님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신고가 매매 종목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거든요. 신고가. 오늘이 가장 가격이 높은 축에 속하는 걸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 그럼 우리 몽당연 필님도 차트에서 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성격이 지금보다 과거에는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훨씬 더 보수적이었지만, 이런 삼박자 투자법 내에 대표님이 좋아하는 종목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은 완전 정배열, 지속, 정배열에서 돌아 나가는 거, 눌리는 거, 이런 것들의 모든 공통점은 정배열 초입이든 진행이든 고점이든 정배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 거기에 동의하고요. 저도 거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비싼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싼 자리를 뚫어줄 때를 더 좋아하고, 그런 종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별적인 테마나 수급의 영향을 받은 종목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종목이 실적을 계속 내고 있으며 그런 종목이 외인과 기관이 좋아하고 그게 실적과 주가가 발현돼서 오늘이 제일 비싼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에 딱 부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 또 보는 구독자분님을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상승률 탑 30을 공부하면서 정보 분석을 해서 그들 중에 역사적 신고가가 얘가 같네. 재료도 좋고 정보도 좋고 차트도 좋네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일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네. 역사적 신고가만 이렇게 찾아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기능들이 어디 있나요? 역사적 신고가라고 제공하는 HTS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네, 52주 신고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52주는 이제 1년이죠. 1년. 그러면 한 번에 가공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52주 신고가 종목군을 쭉 나열해 놓고 차트를 하나 켜서 연봉으로 바꿔놓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다 누르는 거죠. 다 눌렀을 때 오늘의 주가가 상장 당시보다 가장 높은 아이들을 하나씩 집어내서 그런 종목이 관심 종목군이 생기는 거고, 저희 카페에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는 장마감 체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 종목군은 색깔을 칠해서 노란색은 오늘 들어온 종목, 초록색은 연속으로 들어온 종목, 10% 이상 하루에 이상 빠지면 탈락했다 또 들어오고,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역사적 신고가 종목 리스트 좀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종목이 신고가인지. 7월 5일자 기준으로 보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신고가 만약에 장세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이 심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DLENC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주죠. 네, 대림 쪽이죠. 네네. 분할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전 종목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리노공업, 그 밑에 사람인 HR. 사람인 HR은 원래 취업 사이트 쪽에서 1등 사업자로서, 그렇죠. 사람인 사이트. 네네.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정별 상태에 최근에 청년 일자리 관련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천천히 움직이던 각도를 딱 서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간 케이스였고, 저렇게 보면은 4개 종목만 지금 딱 이야기했는데도 한 종목 빼고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건설, 반도체 뒤에 소부장, 그 다음에 현재 원래 일을 잘하고 있고 여기에 테마따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개별주들이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네요. 위즈웍 스튜디오도, 위즈웍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 네, 메타버스 관련도 위즈웍 스튜디오가 현재 신고가 라인에 계속 붙여놓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만 가지 전략들이 막 나올 수도 있고, 매매 전략도 나오고, 같은 사업자도 봐야 되고, 이 사업자를 떠나서 만약에 위즈웍 스튜디오를 보면 같은 사업자의 덱스터도 보고 싶고, 이걸 또 더 확대를 하면 미디어 업종 전체를 보고 싶고, 드라마, 영화 원래 부각받았던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뉴 이런 단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 윗단에 있는 또 엔터까지 최근에 엄청 강한 SM, 하이브, 엔터 3사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나가면 이 업종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면은 그 업종에 대한 뷰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메뉴도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매일 제공된다는 거죠? 네, 상승률 탑 30과 함께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탑 30 조회수보다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 구독자 여러분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역사적 신고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리스트가 매일 올라가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탑 30에서 좋은 관심 종목을 골라냈던, 또는 역사적 신고가에서 골라냈던, 어쨌든 이제 내 관심 종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네. 매수 가능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 가능 종목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야 되는데, 이게 언제 사면 좋은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몽당연필님의 기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정답은 없다. 단 몽당연필은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나 테마단의 움직임은 거의 기계적으로 합니다. 부각받았을 때 그 힘의 크기를 판별하고 들고 나가고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로 퇴각하기도 하고요. 그쪽은 매매는 기계적으로 하는 편이고 감정이 1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스윙이 갈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테마주를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투자의 종목을 만약에 3박자를 꼽아내서 사고 싶다 그랬을 때는 확인하고 사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걸 확인하냐면, 그 종목이 중장기 기조에서 돌아서는 첫 번째 시그널을 61선, 121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치면은 그게 그냥 공부하고 싶은 첫 단계에 나한테 신호를 보내줬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트 들어가서 사업 구조 파악하고
리포트 쫙 모아서 한 번에 다 읽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쪽 업종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관심 종목에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느새 정배열을 은근슬쩍 만드는 움직임에 그 자리에서 그 전에 가장 높은 전고점 자리를 부근을 가고 그 전고점 부근을 가는 힘이 개인들이 꽉 들어가서 가는 힘이 아닌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을. 기역자 모양을 보는 가로선은 당연히 전고점 부근을 벗겨내려고 하는 힘의 추세의 힘. 그 다음 세로선의 힘은 그 수급을 어떤 주체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럼 이 꼭지점은 정배열 초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5, 10, 20, 60, 121이 완전히 꽈배기 틀었다가 중장기가 돌았다가 단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60, 120이 천천히 정배열을 만드는 거기 어디쯤에 요 세 가지 힘들이 중첩되는 자리를 제일 좋아하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그때 가격 레인지와 기간 레인지를 딱 설정을 합니다. 나는 내 포트폴리오 내 이 종목을 10% 살 거야. 그렇다면 만원과 12,000원, 만원과 11,000원 사이는 나한테는 가격이 똑같아. 그 대신 20일 동안 살 거야, 뭐 30일 동안 살 거야.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말 그대로 사는 동안에 다 못 샀는데 올라가면 쉬었다가 레인지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고 만약에 그 레인지에 안 오고 올라가면 추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불타던지 아니면 거꾸로 그 레인지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추세 자체를 거꾸로 깨던지 하면 덜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을 첫 타이밍에 그렇게 사는 편입니다. 그럼 뭐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의 타이밍은 또 그것도 역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두 가지가 아니면 시장 상황에는 조금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차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깨지는 게 눈에 훤하게 보일 때, 지표상으로도 보일 때. 당연히 또 한 가지는 투자의 종목이라면 실체가 있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컨센을 그냥 무참히 실적 발표로 깼을 때 그거 아니면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에는 둔감하고 그 대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데이터는 차트에서 영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실체는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용 종목으로 끌고 가는 쪽에서는 그 두 개 정도가 저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주변에서 야, 이 종목 좋대 뭐 이런 거 정보 많이 들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릴 수준은 훨씬 넘어섰지만 우리 또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야, 이 종목 괜찮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요. 매일매일 듣습니다. 매일매일 듣나요? 매일매일 아니 나한테는 말 안 해주면서 나도 좀 가르쳐줘.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아무도 믿지 마라가 그냥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믿음은 당연히 없고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한테 그런 걸 한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손절을 합니다. 아 심지어 네, 그냥 자꾸 손절을 합니다. 자꾸 이 사람이 나 이용하려고 그러나? 왜 자꾸 종목을 말해주지? 그런 생각인가요? 근데 저는 제 방향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건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심플하게 돌아가면은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한 재무제표 보고 차트 분석하고 정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그 종목 들고 와서 그 종목을 3박자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정말 작년에 들어오신 분,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유혹이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본 경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10년간 길게 늘여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거 2배로 주머니에서 빼갑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A라는 종목을 듣고 샀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그 다음 종목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투자금이 2배가 되고요. 당연히 잘못됐을 때는 1,000만 원의 2배인 마이너스 2,000이 저한테 찍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말해줬을 때 안 했어요. 다쳐서. 근데 그 종목이 또 올랐어요. 네 번째 종목에는 2,000을 다쳤기 때문에 4,000을 넣게 되고 4,000에 손해를 또 보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굴레 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개미 지옥이네요. 개미 지옥입니다. 공동전정 못하면 개미 지옥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네.
하여간 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내가 종목 선정을 못하는 거니까 종목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깨우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또 슈퍼게임 이성사 TV 유튜브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시면서 주식 투자자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된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 또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본적인 어떤 자질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주식은 또 공부머리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서울대 법대생들이 다 주식 성공했겠죠. 그래서 그럼 주식은 운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좀 필요한 거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하시다 보면 일단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갖고 있고요. 그 수많은 가지 자질 중에서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쉬운 성실성. 대표님이 3박자 투자법에서 자질이 꼭 주식 투자자가 필요한 자질을 몇 가지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창기, 통분, 결자, 호성. 창의력. 기억력. 통찰력. 분석력. 결단력. 자제력. 호기심. 성실성. 대표님이 그 다음에 코멘트를 또 붙여 주셨어요. 뒤에부터 앞으로 할수록 쉽다.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 단계별로 계속 훈련해서 그쪽을 키우도록 해라. 저조차도 단계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까 4년이 진짜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4년 동안 매일 같이 상승을 탑30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해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주식 투자자들의 성실성 상위 0.01% 10,000명 중에 1등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육 강의 하실 때 사실 저는 로직화 이런 말은 잘 많이 안 해봤는데 농담연필님 가끔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까 자질 중에 기억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안 돼.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서 같은 거 읽을 때 이미지화 시켜서 각인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 나름대로 로직화나 찰칵찰칵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머릿속에 사진으로 기억되게 주식 그 방법을 주식 쪽에 끌고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스페이스 X도 있었고 버진 갤럭틱 홀딩스 국내 이제 예전 나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 이런 것들 가운데 딱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수만 가지 종목이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 한 번에 딱 찍어 놓으면 매매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같이 움직임으로써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쪽도 하나 찍어 놓고 엔터 쪽도 하나 찍어 놓고 수만 2차전지 뭐 다 이렇게 도식화해 놓고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놓고 하면은 한 번 보면 모르는데 이 반복을 하면은 기억이 되게 잘 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의 기록도 하고 개별적인 쪽에도 기록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속도보다 곱하기 2배의 속도로 이 인풋을 그러니까 안에 넣어주면 제거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기억이 좀 더 잘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몇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탑다운 분석상 3박자 투자법에 의한 종목 선정, 차트로 보나 재료 분석을 해서 탑 30으로 보나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더 상위에 있는 지수에 대한 흐름부터 좀 현재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7월 초잖아요. 그래서 네. 녹화일 기준으로 거래소 계속 3,300 위에 있고 코스닥도 전고점 뚫고서 지금 1,040, 50, 1,100을 향해서 가는 느낌도 들고 지금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3,300의 1,000이 기본이 이제 하려고 말려고 하는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가 그 정도의 힘, 거래소보다 조금 더 추세가 강화되는 코스닥, 여기 현재의 모습인데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강한 뷰로 생각하면은 신세계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치면은 제한적이겠구나. 그래도 개인들은 진짜 받아낼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수가 만약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 중에서 제일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악재 가능성이 있는 그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저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은 아예 악재라고 생각하는 추이도 웃기고요. 가장 악재라면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주가. 그거 말고는 시간의 개념을 거기다가 다 갖다 대면 델타 변이든 이런 것들도 시간의 개념을 넣으면 해소가 될 거고요. 주가도 실적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넣어주면 그것도 그렇게 크게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만 이제 우리들은 지수를 지금의 충격이 오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수 걱정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현금 부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는 추세 추종에 강세의 성향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남들 패닉이나 이런 거 빠질 때 기계적으로 하자. 거기에 동참하지 말자. 사자! 한마디로. 그리고 포트가 꽉 채워져 있는 분들은 그냥 계좌 열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기조가 보이면. 그리고 시간 개념만 넣어주고 그동안에 시장이 충분히 코로나도 겪었고 2차 팬데믹, 현재 델타 변이 이런 것들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수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뭐 종목 선정 탑 30이나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 보시니까, 사실 탑 30이나 역사적 신고가를 볼 때 그 종목 하나를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목적도 있지만 또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대장주적 성격의 급등주들을 보면서 그 관련 산업들을 또 연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지금 뭐 매일 하시니까 오늘까지 기준으로 야, 이 업종은 진짜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업종 뭐 한두 개, 두세 개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업종이 생각나나요? 현 시점에는 엔터 라인들이 엔터, 단연코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SM 특히나. 여기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확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해서 10억 벌었다면 온라인 메타버스 시장 콘서트에서 200억 버는 세상에 저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엔터사들이 눈이 떴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서로 투자를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적단에서 이제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약간 그쪽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움직임이 조금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역시나 건설. 네.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건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분명히 나는 건설주를 장투하겠다고 사놓고선 그 아이가 떨어지면 분명히 파실 분들도 정말 너무 많고,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건설당을 지금 산다는 사람들은 이걸 1년, 2년 더 지켜보고 긴 시계열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이미지 단의 건설주 같은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건설이 좋아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은 지금도 조정이 나와도 강하고 반등이 나오면 반등도 확실히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의 1등 애들,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생과 현대 리바트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현대 리바트의 모습이 좋아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건자재단의 약간의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을 긴 축에서 지금도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이러니하게도 이 컨택주들이 또 죽어났어요 지금. 특히나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니까 컨택주들에서도 정말 안 가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먼저 간 애들을 빼고, 여행도 안 가는데 먼저 간 여행주 이런 것들 빼고, 실질적으로 정말 느리지만 시간만 넣어준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쪽은 어떤 업종이죠? 우리 실생활에 있는 유흥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카지노? 이런 것들 보면은 반등폭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또 때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되게 미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부각이 많은 쪽에서 기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쪽에 씨 뿌리는 개념으로 다가가도 시간의 개념을 넣으면 이쪽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과거에 망한다는 시점이 있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바닥자리에서 중장기가 돌고 코로나 사태, LCD, OLED 변환되면서 지금 100% 이상 올라온 것처럼 그런 종목 어디쯤, 안 좋은 시점 어디쯤에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상
엔터주나 건설주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컨택터 중에서 일부 말씀하신 종목들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네요.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몽당연필님이 이렇게 한 1분 뭐 한 30초 1분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그러니까 카페 말고 회사 광고를 하셨는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주식을 교육하는 기관 쪽이고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사세요 파세요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큰 축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전반, 이론반과 실전반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이론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을 반복 학습을 하려고 쭉 열어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론을 탄탄히 계속 단계별로 쌓아가시는 와중에 동시에 실전반 과정에서 간접 경험을 계속 체득을 하시는 겁니다. 이론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분명히 이론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이렇게 발생을 하네? 이렇게 간접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요게 다른 그 다음 텀에서 발생했을 때 요 경험을 바탕으로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한번 학습을 해보실 수 있고 이렇게 이론, 실전 반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손으로 종목 뽑자 3박자를 통한 내가 독립투자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갖고 이거 사봐 이 종목 사봐 그거 심지어는 뭐 10,000원에 사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단점으로 보이면 할 수 없지만 뭐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고 아마 여태까지 수강했던 분들의 만족도 또는 해지율 저희는 해지율이 정말 낮거든요. 왜냐면은 뭐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있는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상담전화 아래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담전화 전화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과외 지금 몇 기까지 하셨나요? 지금 4기까지 했습니다. 4기. 네. 그럼 지금 대기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야, 나도 과외가 뭔지도 또 궁금하다. 과외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1대1 오프라인 과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초보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첫걸음을 뛰기가 많이 어려워하셔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과정을 진행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과정을 진행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는 단계별로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선택하시든지 오프라인 과외를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든지 이건 선택의 문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서로 이야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조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은 화면상의 교육이고 1대 다 교육이에요. 강사 한 명이 말하면 뭐 진짜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할 뿐이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1대1 교육 또는 대면 교육이죠. 그래서 좀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궁금한 궁금증도 바로바로 해소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외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자녀분들만 과외시켜서 좋은 교육 받게 하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 투자도 과외를 받으셔서 좋은 교육 받으시고 성공 투자 하신다면 가정의 평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비 저자 그리고 4년 동안 탑32 책 한 4권짜리 분량을 정말 몽당연필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몽당연필님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눈 딱 감았다 떴는데요. 2021년에 7월에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작년부터 생각했던 쪽에 연말에 대형주를 끌어당겼던 움직임과 올해 6개월 개별주의 움직임, 대형주는 제자리 뭐 왔다 갔다 본인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항상 똑같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플러스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시점에 내 투자 인생의 첫걸음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7월이 앞으로 내 10년, 앞으로 20년, 30년에 무형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는 지금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몽당연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